일요일인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817명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도 40명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이 악화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4명 늘어 누적 114명이 됐습니다. 강원에서도 첫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나왔고 전북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이 타 지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과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째 TK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달걀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강북의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주 전보다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2%, 이재명 후보가 40.6%로 오차 범위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6,40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도 19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 서울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 등 주택 정책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조금 전 현장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빨리 좀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좀 서둘러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 2년 아니면은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권리 관계에 대한 합의가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네, 다음 질문 주시겠습니다. 서민들이 이제 아파트 값이 급등해가지고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 방식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호신이나 평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주택 그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그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그 시그널을 그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잡는 것이죠. 네. 네, 다음 질문 주시겠습니다. 오늘 현장 둘러보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지난 박원순 전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그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그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또 그 수요를 충족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그 수요 공급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그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계획해왔던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이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은 뭐 이런 현재와 같은 26번의 그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차별화되는지. 글쎄 이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그게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임기 내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 한 몇만 호 신규 공급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는 저 민간 주도 시장을 통한 것이고 공공 주도로는 한 50만 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전국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그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 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만 돼도 벌써 집값이 시장에 그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그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하여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좀 여건 조성을 하면은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이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이해와 지금 중국세 완화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질문 한두 이 개만 더 정도 받겠습니다. 예.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네. 과거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시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또 주택에 대한 그 선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그런 그 법령들도 좀 많이 정비를 해서 다양한 지금 더구나 우리가 가족도 그 4인 가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유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많이 바꿔보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서울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공급을 틀어줘서 문제가 생겼고 이건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접근이다. 자, 이런 비판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보수 표심이 강한 대구 경북 민생 탐방 일정을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에 TK 표심 공략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817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했을 때 1,400명 이상 늘어나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인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 있어 확산세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40명이 숨지면서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4,29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8명 주로 현재 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유행이 악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비상대응 계획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와 방역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백신 효과의 감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도 늦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고 지원 대상,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을 제대로 열지 못했던 대중음악 공연계에서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김혜은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K-팝 그룹의 선전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 공연계도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대형 K-팝 그룹들과 달리 국내 다양한 중소 대중음악 공연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오늘 오후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중음악계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대중음악 공연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9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원책에서는 빠져있다는 게 대중음악 공연계 주장입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서도 대중음악 공연계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연의 경우 운영 시간보다 인원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원 제한으로 공연을 열 수 없었던 대중문화계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협회 측은 희망 회복 자금 같은 지원에서도 대중음악 공연계 실제 매출이 90%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40%에서 60%로 파악하는 등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창작 지원 사업이나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서도 클래식 공연 등에 비해 대중음악 공연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대중음악 공연과 관련해서 온라인 공연과 일자리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었던 나훈아 씨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나훈아는 부산 백스코에서 10일부터 4일 동안 하루 2번씩 공연을 열었습니다. 한 회당 4,000명씩 4일 동안 24,000명이 관람했는데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형 공연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공연에서 공연계가 많이 힘든데 공연을 잘 여는 것밖에 해줄 게 없다면서 방역을 준수하면서 공연을 잘 해내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중음악 공연은 정부와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최대 5,000명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나훈아 외에도 가수 이문세, 이승철 등도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NCT 127과 트와이스 등 K-팝 가수들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공연협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수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처럼 공연장 인원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이 몰리고 떼창과 함성 등으로 비말이 트일 우려가 높다며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86일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 추이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면서도 양강 구도는 더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어떤 이슈가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전문가들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텐데요. KSOI 조사는 지난 10일에서 11일간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요. 리얼미터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진행된 결과인데요. 자, 이 여론조사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두 여론조사 모두 이재명, 윤석열 후보 격차는 이게 줄어드는데 두 후보 모두 조금씩 상승한 흐름은 공통적으로 보였거든요. 이택수 대표님, 이거 대선에 가까울수록 지지층 결집으로 봐야 됩니까? 네, 지난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주초에 출범을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각 그 여러 공약별로 이제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또 지역도 순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지난주부터 양측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있었던 주말에 울산 단판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오르다가 주중에는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 그 사퇴 논란 때문에 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주중 후반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중까지는 조금 지지율이 다시 벌어지다가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이제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 또 일부 잡음이 있게 되면서 주반에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주 후반에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 지금 KSOI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 두 가지 이제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KSOI 조사는 금토일 조사가 됐고요. 네. 리얼미터는 그 전에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주중에는 조금 벌어졌다 주 후반에 좀 좁혀지다 보니까 KSOI 조사는 오차 범위 내 근접한 예. 것으로 나왔고, 리얼미터는 그보다 약간 벌어져 있는데, 아무튼 추세는 윤석열 후보도 상승했지만 소폭 상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뭐 대체로 추세는 지금 오차 범위 내 안팎으로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대위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 양쪽 지지층 결집하면서 네. 팽팽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엎치락뒤치락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거대 양당 모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두 후보가 모두 조금씩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격차는 조금 좁혀지는 이런 흐름이 지금 보면은 지지율과 별개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도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 비교할 수 있는 대선이 없어요.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대선은 뭐 앞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있는 선거가 없습니다. 프레임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각 진영별로 처절할 정도로 결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김종인, 이준석 두 인물과의 화합이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반영이 된 거죠.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 차별화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렇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평론가들 예. 중에서는 뭐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무슨 예.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다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거든요. 왜? 중도층과 2030을 견인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 대표 화합의 모습, 거리 유세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주거니 박거니, 박거니 주거니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라는 말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왜 조직이 안 보이느냐, 왜 혼자만 움직이냐, 혼자만 움직여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선거는 구도와 이슈와 후보가 있는데 네. 정권 교체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후보 중심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2주, 3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대전쟁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 중심으로, 예. 또 윤석열 후보는 사람과의 관계,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이준석 대표와의 케미, 이 케미가 작동했다고 봐야죠. 예. 자, 프레임 대전쟁 속에서 이제 구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사실 후보만 보인다 이런 일부의 지적이나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만 인물이 부각된 측면이 여론에는 도움이 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여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구도면에서 정권 심판론적인 여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구도보다는 인물이나 정책
그러니까 이제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로 가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그동안에 이제 내세웠었는데요. 일단 저쪽 상대 진영,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대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구성이 이제 됐는데 일단 그런 논란 그 주장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혼자만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같이 1대3으로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조금 더 선대 구성 차원에서 좀 보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모습도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재명의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선대 구성 이후에 지지율 제고에는 좀 도움이 됐는데 상대 진영에서 이제 선대위에서 계속 또 새로운 인물들도 영입하고 이런 새 싸움에서 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이제 주장들이나 뭐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해찬 전 대표도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하셨던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 대표하고 후보 간의 유례없는 갈등 상황을 다 지켜봤고 그게 굉장히 극적으로 봉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두 분 모두 아마 이 지지율 면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오늘 보니까 지지율 반영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앞서 이택수 대표님은 이제 노재승 위원장 건이라든가 인재영입 과정의 자본 문제를 꼽아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후보가 지지율을 본인 중심으로 견인할 때는 세 가지예요. 이념이에요. 이념은 결집이 됐어요. 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결집됐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필로소피고 두 번째는 피플, 사람이에요. 네.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지지층이 결집 안 합니다. 지지난주에 왜 결집 안 했습니까? 김종인, 이준석 갈등 생기니까 결집 안 하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결집됐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냐? 이제 정책이 남았어요. 팔러시. 이 3P가 결합이 돼야 후보자가 견인하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할 때 윤석열 후보 윤 브랜드 정책에서요. 우리 YTN에서 오늘 거의 집중 조명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서서히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단추를 끼고 지금 있는 이재명 후보는 연일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시작. 그렇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윤석열 브랜드가 작동이 되느냐, 이 P가 퀄러시가 작동이 되느냐 이걸 보고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감이다, 자질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권 교체 여론을 오롯이 지금 투영 못하고 있고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되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매일 이제 주요 일정에서 발언들이 나오면 라이브로 이렇게 그 유권자들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처럼 지금까지 모습을 잘 안 드러냈었던 이해찬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오늘 오랜만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오합지졸 아니고 오합지왕이라고 이제 표현한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후보만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TV 토론은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랑 정책 대결할 수 있는 장이 이제 열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외곽에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이제 위원장, 그다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측면 지원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자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한 것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경제 민주화, 경제 관련된 정책들과 관련해서 측면 지원을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정책, 특히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공정을 화두로
여러 네. 정책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각 분야별 또 참모들을 통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세울 텐데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단독으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 청약 또 중소기업 공약 등등을 발표를 했는데 뭐 아무튼 완만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1대1 대결 구도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역시 본인의 개인기라든지 아니면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지원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여당 내 정치 원로들의 측면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이고 뭐 오합지졸에서 오합지왕 뭐 이런 프레임 전쟁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좀 불리한 이슈들 뭐 가령 대장동 이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의제의 전환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제의 전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견 맞아 보이는데 일견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 오합지졸이든 오합지왕이 되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한 선거 환경이 된다. 이걸 원하는 이해찬 전 대표에서는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네 사람의 남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가 있는데 이제 김종인,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결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나 오합지왕이 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선거 환경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2030 떠나고 중도층 떠나고 또 여성까지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연대가 된다. 오합지협, 협력이 된다. 오합지연, 연대가 된다. 예. 여기에다가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까지 협력이 되면 오합지극,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절묘한 협력의 이 유연한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죠. 예. 자, 지난 한 주 두 후보 모두 이제 바쁜 일정을 이렇게 보낸 상황인데요. 화제가 된 이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후보별로 지지율 등락이 좀 있던 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검색어가 늘어난 날에 어떤 또 행보들이 있었는지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표본을 뽑아서 의견을 묻는 형식이지만 인터넷 검색은 다양한 연령대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선 후보의 여론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대표적인 두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 빨간색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추이 속에 먼저 8일 윤석열 후보의 급등이 눈에 띄죠. 이 8일에는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벌였던 날입니다. 이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부산에 이어 서울 대학로에서 함께 유세를 벌였던 만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일에는 두 후보 모두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 후보의 입장과 함께 여야 대립 이슈였던 만큼 윤 후보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두 후보 모두 검색량이 증가했습니다. 구글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색량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 10일이 많았습니다. 10일에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는 역시 유한기, 이재명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7일에 어떤 검색어들이 많이 입력됐을까요?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1위였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윤 후보의 대선 승리를 점쳤다는 보도가 나온 날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원 각하 결정도 많이 검색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충북과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3박 4일 TK 공약 일정 가운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강원 지역 민심 잡기에 주력했던 만큼 충남과 강원 지역의 검색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후보들의 발자취에 따라 지역의 관심도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터넷 검색어 추이 좀 살펴보고 왔는데 역시 후보들의 발길이 닿거나 후보 관련 이슈가 좀 속보가 전해지는 날 관련 이제 검색이 느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 검색량이 상당히 많았던 금요일에는 지금 박석은 앵커가 정리를 해줬지만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던 유한기 전 본부장 자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고 윤석열 후보 검색량이 갑자기 는 날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나 봤더니 이준석 대표하고 대학로 유세를 하던 날이었더라고요. 자, 이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어떤 여론 흐름, 민심 분석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대체로 추이는 이제 여론조사와 달리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의 검색량은 일단 다다익선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다다익선, 그래서 예. 많이 검색된 후보가 지지율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물론 항상 다다익선이 아닌 것이 연관 검색어가 이제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가 또 많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금요일날 유한기 전 이제 본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에 검색어가 많이 늘었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검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방어 논리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재결집하려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검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KSOA 조사가 금토 이루어졌는데 금토 이루어진 조사는 오히려 격차 좀 줄어들었거든요. 리얼미터 조사도 오마이뉴스 의뢰로 그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했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당일인데 금요일 날 오히려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좀 좁혀지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양과 또 연관 검색어 뭐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지층이 역결집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여당 후보 입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지난주 수요일날 첫 7,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의 수에 따라서도 이재명 후보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좀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중에 조금 벌어졌다가 주 후반에 좀 좁혀지는 이런 양상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여러 연관 검색어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색어를 보면은 대장동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 같아 보이는데 일단 특검 관련해서 여야 후보 모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뭐 정치 공방만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상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될 여론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 선반영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영될 여지는 있겠죠. 근데 이게 치명적일 거냐? 특검이나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에서는 특히 MZ세대 여성 중도층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인데 그 여론을 반영한다면 형식적인 특검 도입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일 이상이 걸리고 특검을 구성하고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대선은 이제 8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대선 후보까지 정리가 된다. 그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도입을 하겠지만 여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의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연령별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비교적 윤석열 후보가 약간 높고요.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강세 양상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20대, 30대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20, 30대가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20, 30대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특히 전화 면접조사에서 부동층이 많습니다. 지지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그냥 기타 후보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지지율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20대는 30%가 넘고요. 30대는 30%에 근접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정책에 민감하고 유연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세대일 수도 있는데 일단 20대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대는 MZ 세대라고 해서 최근까지는 20대랑 같이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하는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실망해서 좀 이재명 후보한테 이탈했던 그런 세대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30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지지, 그래서 좀 팽팽하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50대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 네. 때문에 50대가 원래는 윤석열 후보 쪽에 좀 기울어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로 많이 돌아섰고요. 네. 근데 20대는 여전히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역별로는 서울이지만 예. 세대별로는 20대에 어떤 정책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역시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민심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눈에 띄는 그 흐름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서울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격차를 좁힌 데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오른 거예요. 네. 서울이 가장 중요하다. 왜? 경기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경기는 어느 정도 자기 지역, 자기 기반이 있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서울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서울에서 격차를 벌릴수록 대선에서는 유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는 모두 서울에서 1위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 그리고 부동산, 가정주부청, 자영업청에서 더 격차를 내야 돼요. 오늘 강북에 가서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텐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가고 TK를 가고 PK를 가거든요. 그래? 영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남과 영남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호남과 TK, PK는 그 지역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지율인 것이죠. 네. 그래서 좁혀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에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얼마나 간격이 나느냐 좁혀지냐 이게 대선 판세에 가장 중요해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3박 4일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대구의 민심보다 수도권 민심, 윤석열 후보도 호남에 이제 공을 들이는 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각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수도권에 미치는 파장까지 해서 두 후보의 이 어떤 지역에서의 확장력, 그 여론의 확장력, 표심의 확장력 누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두 후보 모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최근 20% 가까이 나타나는 예. 점은 지역 감정을 좀 희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20%에 이제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그쪽도 고향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지난 대선 때보다는 확실히 지역 감정이 희석된 거는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것이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냐. 투표에서는 막상 또 투표장에 가면 그 지역 감정이 좀 살아나는 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성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에서 나타나는 대구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보다 네. 실제는 좀 낮을 조금 것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게 수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에 사는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지율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양 후보의 지지율이 좀 격차가 준 것은 지난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값 하락의 이제 직전 수준 전조 수준이 보인다라고 했고 오늘 아까 YTN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네.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특히 이제 30대 집값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30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30대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쪽에서 이재명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86일 남았는데 정책, 배우자, 토론, 코로나 대응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변수가 중요할지 이 질문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사님 어디 계세요? 여보. 여사님. 아니 사람 잃어버리셨대요. 이 대리인 계약
여기 맞습니다.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후보 교체하자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후보님도 비기면서 여성. 안동의 곡식을 먹고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사는 김혜경은 안동 김씨입니다. 전두환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오랜만에 감자떡 많이들 갖다 먹었는데 대진항에 가서 예, 맞습니다. 주말에 대진항 가서 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저도장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충만 작정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뭔가가 있다라고. 아니 난 그 얘기도 맨날 바뀌니까 무슨 해방 후에 뭐 무슨 미국하고 뭐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후보를 사랑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에 육박했는데요. 퇴근길에도 찬바람이 불며 무척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